보시죠. 여기.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을 읽어보셨을 때 이런 문제 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지금 문장을 봤을 때, 문장을 보시고 필요한 계정 과목과 금액을 던져줬으면 여기에 있는 내역은 보실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지급했다 하는데 금액이 없어. 그럼 여기서는 금액만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알죠? 이렇게 보시는 거지. 막 이거를 다 뒤지고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자, 보니까요. 여기는 줬어요. 계정권 보이시죠? 뭐냐면 여기 비품이라고 줬어요. 비품 줬고 현금 줬어요. 그럼 이 문제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이게 이런 문제도 나와요. 회계 2급은. 회계 1급서부터는 잘 이런 거 안 내요. 잘. 자, 그럼 지금 비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했다 다 보여요? 그러면. 그럼 기끌 수 있으니까 이건 굳이 안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러면 일단 뭐 여러분 분계는 뭐 현금부터 먼저 하셔도 되고 비품부터 먼저 하셔도 되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쉬운 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쉽죠. 그죠? 머니부터 해볼게요. 현금부터. 자, 현금은 여러분 성격이 뭐죠?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근데 지급했으니까 감소죠? 그럼 어디? 반대편, 대변. 다시.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근데 지급하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5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품을 구입했대요. 그럼 우리가 비품을 구입하면 비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우리 품자로 끝나면 다 자산이에요. 물건 품자 쓰거든요. 물건이 자산이잖아요. 자, 그럼 비품은 구입하면 증가죠. 그럼 비품은 성격이 자산. 그럼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근데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그죠? 그래서 비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근데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여기에 55만. 이렇게 적으면 이제 3점 받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아직 계정 과목 안 배운 것들이고 8번이 이 문제. 아까 있던 그 회계상 거래 아닌 거. 여기 보이세요? 이거? 여기 어디 갔냐면 요거 계약. 그죠? 여기 2,500만 원에 살게. 그죠? 살게. 말로 씹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2,500만 원은 일명 낚시입니다. 그죠? 이 음이 진짜 하나도 없어. 이렇게 다 장난쳐요. 하나 또 있었을 거예요, 이거. 계약, 주문, 뭐뭐 하기로 하고 음이 다 하나도 없어요. 맞죠? 2,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거지 매입 안 했잖아요. 맞죠? 매입했겠죠? 뒤에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움직인 거, 자산부채 자본이 움직인 건 100만 원만이에요. 맞죠? 그래서 2,500만 원 주고 살 건데 계약할게. 그럼 일단 계약금 100만 원 보통 예금에서 일단 이체할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죠. 일단 계정 과목은 보통 예금. 보통 예금 계좌라는 계정 과목은 없어요. 보통 예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계약금 나오면 무조건 계정 과목은 딱 두 개예요. 선급금 아니면 선수금. 됐죠? 둘 중에 하나지 다른 계정 과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럼 선급금일까요? 선수금일까요? 선급금. 왜? 계약금 지급이니까 계약금 준 거잖아요. 응? 그럴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다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급한 계약금이 선급금이잖아요. 그래서 선급금이라고 간접적으로 준 거예요. 계약금이란 계정과목은 없어요. 우리가 선급금은 성격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자산이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계약금을 주면 나중에 이 계약금 준 것만큼 상품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계약금이잖아요. 권리니까 자산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일단 해보면서 할게요. 그럼 보통예금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면 보통예금 잔액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럼 보통예금은 성격이 자산, 그럼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근데 감소니까 대변. 그죠? 그래서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죠? 대변에 보통예금. 나중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팔 아파서 그냥 보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팔 아파서 예금 쓰면 팔 아프니까. 어차피 컴퓨터 입력하는 거 채점하니까. 여기에 100만 원. 자, 이제 여러분 특히 이제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하실 게 있어요. 계약금을 줬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감소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계약금 줬으니까 현금이 감소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감소한 거지. 우리는 지금 계약금,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선급금이 왜 자산이라고요? 계약금 준 것만큼 지금 상품 100만 원, 일단 100만 원 줬으면 100만 원만큼 내가 100만 원짜리 상품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일단은. 그럼 계약금 주면 권리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그래서 선급금 증가한 거예요. 현금이 감소한 거를 여러분 현금 감소를 어디다 적용하지?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또 적용하시면 그게 난리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현금은 현금 별도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로 판단하셔야지 얘를 다른 계정 과목에 대입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선급금의 뜻이 뭐예요?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 핵심이잖아요. 먼저 계약금 지급했으면 뜻이 일치하니까 선급금이 증가하겠지. 오케이. 그럼 언제 선급금은 감소한다고요? 아까? 권리가 감소하면 되는 거예요. 상품 넘겨받으면 감소. 좀 이따 그 문제 풀 거예요. 넘겨받으면 이제 권리가 있는 계약금은 사라지겠지. 상품 물론 넘겨받았으니까. 여기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돈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선급금은 계약금 뜻이지 현금이 아니에요. 제발. 선생님 계약금을 현금으로 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계약금하고 선급금하고 현금 계정과 둘은 다른 거예요. 일상생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현금 계정 과목 따로 있고 선급금 계정 과목 따로 있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회사는 선급금이 언제 증가하냐면 계약금 줬을 때 선급금 증가하고요. 상대방한테 약속받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그때 선급금 줄여버려요. 권리가 사라지니까. 아셨죠? 그러면 계약금 줄 때만큼은 내가 물건 넘겨받을 권리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어디? 차변. 그럼 누가 차변에 적어야 될 것 같아. 누가 봐도. 대변을 적으면 우리 항상 회계는 차변하고 대변의 전체 숫자가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면 여기 대변에 또 적으면 어떻게 돼? 분계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쉬운 것부터 하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계정 과목이 2개잖아요. 그럼 쉬운 것부터 하면은 반타작을 해요. 딱 봐도 보통 예금이 대변되는 거 아시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당연히 차변에 적으시겠지, 알아서. 그렇죠. 그리고 얘는 보통 예금이 감소한 거고, 선급금 자체는 보통 예금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둘은 같은 계정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 다음에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 아시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였냐? 323페이지? 맨 아래 2번이었죠, 여러분들? 맨 아래 2번. 7월 7일자 요거 323페이지. 자, 일단 계정 과목 상품 보이세요? 이거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계정 과목 요거. 제가 지금 밑줄 친 계정 과목 뭔가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 뜻이잖아요. 우리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계정 과목 뭐였어요?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
그렇죠. 다시 복습. 오늘 가셔서 그 유인물에 있는 계정과 위주 다 보셔야 돼요, 제발. 그렇죠.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 상품을 어음 주고 매입하면 지급어음. 맞죠? 상품을 팔고 어음 받으면 받을어음. 그죠? 우리가 그 다음에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 아직 못 받은 거. 상품 아닌 걸 어음 받고 팔아도 미수금. 아직 못, 왜냐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상품 아닌 걸 외상으로 매입하면 미지급금 안중금액. 그 다음에 상품 아닌 걸 어음, 상품 아닌 걸 매입하고 어음 줘도 미지급금. 아닌 거, 아닌 거. 그 다음에 돈을 빌리면 차입금.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되고, 같이도 미주쳐져 있는 거. 오늘 가셔서 유인물 있잖아요. 계정광 유인물. 제발 눈으로라도 보세요. 눈으로라도. 영어 단어 보듯이. 선생님, 전 영어 단어를 안 외웠습니다. 라고 이제 할 말이 없고. 꼭 보셔야 돼요. 나중에. 자, 그래서 일단은 계정 과목은 얘를 보고 외상 매입금이 떠오르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하면 미지급금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계정 과목은 알 수 있어요. 근데 단지 금액만 모르죠. 그렇죠? 그럼 금액 찾으면 여기서 금액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 금액 얼마인가? 네. 보니까 누가 봐도 여기 120개 수량 곱하기 단가가 금액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누가 봐도 금액은 요놈 쉽게야 396만 원이고 아래도 있네. 여기 396만 원, 그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쉬운 건 상품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증가, 감소. 증가, 그죠, 그죠? 그럼 상품은 성격이 뭐예요? 자산. 그럼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근데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그렇죠, 그렇죠. 자, 다시.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렇죠? 근데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상품 396만 원. 네. 목사할게요. 팔 아파서. 자, 그 다음에. 자, 외상매입금이에요. 자, 외상매입금은 성격이 뭐예요? 부채예요. 외상으로 매입하면 갚아야 될 의무. 외상값 갚아야 될 의무. 부채. 외상으로 매입하면 부채가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그죠? 증가나 늘어요는 같은 말이잖아요. 늘어요.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늘어요는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그렇죠.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그렇죠. 그 다음에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외상으로 샀으면 부채가 증가하니까 그대로 대변. 그래서 외상매입금. 396만 원. 됐죠, 여러분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324페이지. 7번이죠, 7번. 7번. 이런 문제 진짜 잘 내줘요. 여기 계약 또 보이세요, 계약? 여기 또 나왔어요. 여기서 요 새끼. 요거, 계약. 그래서 보이시죠? 그러면 480만 원 하나도 의미 없는 숫자예요. 맞죠? 좋냐고. 그죠? 그냥 480만 원에 살게. 맞죠? 팔게. 대신에 일단 판매 대금의 20%만 계약금 받은 거잖아요. 맞죠? 그럼 실제로 자산, 부채, 자본에 영향을 준 건 480만 원의 20%만인 거예요. 맞죠? 이런 문제 진짜 잘 내죠, 보시면. 그러면. 자, 일단, 현금. 그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여기. 계약금을, 이제는 아까는 계약금을 준 거고, 얘는 계약금을 받았죠. 그럼 계약금 계정과 뭐예요? 선수금. 그죠? 그 선수금. 받을 숫자. 아까는 지급하다 할 때 급자고. 지금 얘를 통해서 선수금이 나와요. 미주친가요? 자, 질문 선수금. 성경뭐? 아까 계약금 제가 선급금 해석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계약금을
받았다. 먼저 받았다. 그럼 받았으면 물건이나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계약금. 부채, 그렇죠. 부채. 의무. 그 계약금 받으면 부채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지, 그죠? 왜냐면 계약금 받았으면 물건 넘겨줘야 되겠네? 이렇게 부채가 느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언제 감소? 선수금은 물건 넘겨주면. 넘겨주면 의무 다 한 거니까.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물건을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 의무나 권리를 다 한 거예요. 맞죠? 꼭 기억. 자, 그러면 쉬운 건 뭐예요? 현금이잖아, 그냥. 자, 그럼 현금 수령했으니까 현금 증가 감소. 증가. 그럼 현금은 자산. 그럼 본인 위치 어디? 차변. 내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반타작을 한단 말이에요. 계정거 두 개면. 현금 96만 원인가요? 그죠? 계산이 꼭 있으셔야 돼. 나중에 혹시라도 계산기 잘못 안 뜨고 내 머리 밑다가 큰일 날 경우 있으면 가끔씩. 윈도우 계산기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다라고 이제 물건 넘겨줘야 되겠네? 이 생각 드는 거야. 96만 원만큼. 그러면 선수금은 부채니까 어디? 대변. 근데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그죠? 그래서 선수금 96만 원 이렇게 적으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어디였냐? 어디였냐면 341? 341페이지. 문제 4번에 1번. 자,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전부 다 개정 과목이 딱 두 개밖에 없었던 애들입니다. 맞죠? 여태까지 했던 건. 이제 지금부터 막 3개, 4개씩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맞죠? 그럼 3개, 4개는 전부 다 증가감소 파악해 다 끊어야 됩니다. 퉁치면 안 됩니다, 절대. 예, 해보자. 자, 1번입니다. 7월 2일, 요거. 해보면, 자, 성심 상사로부터 상품을 600만원 주고 샀대. 일단 상품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매입 대금 중 550만원은 어음을 발행해서 줬대요. 이거 상품 매입하고 어음 줬구나. 이 계정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이죠? 50만 원은 현금이니까 내가 상품을 600만 원 주고 샀는데 50만 원 일단 돈 주고 나머지 550만 원은 어음을 상대방한테 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계정 과목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상품과 현금.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죠. 요거.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뭐예요? 지급업. 그렇죠.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지급했다 같은 말입니다. 지급하면 지급 어음이다라고 해요. 계정 과목. 자, 지급어음은 성격이 뭘까요? 부채입니다.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어음이고, 근데 우리가 어음은 이미 했었잖아. 어음을 주는 놈은 돈이 없으니까 어음을 준다. 무조건 채무, 부채. 그 다음에 어음을 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상대방이 줄게라는 어음을 받았으니까 채권자, 자산, 꼭 기억. 뭐 어음을 준 사람은 채무자, 부채 무조건. 지금 어음 줬으니까 부채. 만약 어음 받았다라면 자산입니다. 그래서 부채. 뭐 쉬운 거는 상품하고 현금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해볼게요. 자, 일단 상품을 어디다 할까요? 여기다 할게요.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죠. 얼마? 600, 600. 자, 상품은 성격이 자산,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근데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그렇죠.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 매입했으면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600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자, 현금은 증가 감소 줬으니까 감소. 그럼 현금은 바로 할게요. 자산이니까 차변. 왜냐면 현금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하시거든 바로.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지급하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죠? 네?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위치만, 딱 맞으면 위치만. 순서는 괜찮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상품을 대변에 적은 문제, 그러니까 현금을 차변에 적은 문제지만, 맞죠? 만약에 지급원부터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계속 강조. 그 다음에 지급 어음. 그럼 내가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주면 채 부채가 는 거죠. 요때 갚을게 12월 31일 날. 그럼 이 어음을 줄 당시에는 부채가 느는 거고 언제 감소하냐면 만기가 돼서 갚았을 때. 근데 어음을 줄 당시에는 언제까지 갚을게 라고 준 거니까 채무가 늘겠지. 그죠? 그러면 지급어음은 부채니까 대변. 맞죠? 근데 늘겠지라는 건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그죠? 다시 지급어음은 부채니까 대변이고 그럼 돈을 지급할 의무가 늘죠? 어음을 줄 당시에 느니까 그대로 대변. 그래서 지급어음 먼저 적어줘도 돼요. 맞죠? 근데 지급어음을 차변에 적으면 안 되지. 그죠? 요렇게. 그래서 지금은 계정 과목이 3개죠, 3개. 근데 차변과 대변의 전체 숫자는 무조건 일치해야 돼요. 그럼 차변 600, 대변 전체 600이잖아요. 이렇게. 음. 근데 계정 과목도요. 계정 과목, 제가 끊는 건 다 이걸 숫자만 입력하는 계정 과목 다. 맞아. 지금 일단 사변에 상품 600, 대변에 현금 50, 대변에 지급업 550이 다 입력해야 돼요. 어? 회사명이요? 아니요, 그거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일단 이거를 못하면 일단 입력조차 못해서 그래. 회사를 입력해야 되냐, 이거는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해요. 맞죠? 하는데 문제는 이걸 할 분계를 끊을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여기. 이걸 못하면 회사 입력해도 점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 1단계. 거기에 어음만 적으면 어? 지금 어음 말고 어음만 네, 조금은 빵점이야. 점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정과 완벽하게 다 요시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어디였지? 3번이었지, 아래? 3번. 하나의 점표 입력할 것은 무시하세요. 그냥 분계 잘 끊으라 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자, 8월 19일 보니까 이거죠. 일단 내가 탐방 상사라는 거래처한테 2천만 원 빌린 거예요. 단기 차입한 여기서 이미 계정 과목이 나왔어. 단기 차입금. 맞죠? 나온 거죠. 2천만 원에다가 이자 60만 원까지 합쳐서 2,060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일단 요건 알 수 있어요.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보통 예금. 그럼 이자는 복습. 우리 어저께 했는데 내가 돈을 빌렸어. 돈을 빌리고 이자 줘야 되잖아요.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면 계정권 뭐였죠? 이자 비용. 좀 들으세요? 했었는데 어저께? 이자 비용? 어저께 밑줄 쳐져 있을 거예요. 그 교재. 교재 어디에 밑줄 쳐져 있냐면은요, 여러분. 교재 33페이지인가? 아닌데? 32페이지 있네요. 여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시 발생하는 비용. 32페이지 이자 비용.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꼭 외워주세요. 암기. 제발.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려주거나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 들어가지고 받는 이자는 이자, 수익, 괜찮아. 괜찮아. 알죠? 이자 비용,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이자 나가잖아요. 그럼 이자 비용이고. 맞죠? 내가 거꾸로 은행에 예금했어요. 뭐 정기예금이라든지 보통예금에. 그럼 이자 들어오잖아. 결산이자라고 해서 여러분 가끔씩 그 이자 수익이에요. 그렇죠?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이렇게. 다시 341이었나? 그래서 그럼 지금은 돈 빌린 것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60만 원은 계정값이 뭐란 얘기예요? 그쵸? 이 이자는 이자, 비용이자 비용. 이렇게. 그래서 계정 과목은 3개예요, 3개. 단기 차입금, 이자 비용, 보통 예금. 이렇게. 그러니까 계정 과목 외우셔야 돼, 반드시. 필수네, 필수. 제가 계정 과목이 중요하다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맞죠? 제가 뜻까지 다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뜻까지. 자, 해보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한테 할 만한 건 누가 봐도 보통 예금이 제일 할 만해요. 맞죠? 해볼게요. 자, 보통 예금 증가 감소. 감소죠? 예금에서 여러분 2,060만 나갔으니까. 자, 그럼 보통 예금은 성격이 자산, 그 본래 위치 어디? 차변. 근데 감소라고 하셨으니까 반대편, 대변. 그죠? 자, 보통 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근데 지급했으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맞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할게요. 자, 단기 차입금은 성격이 뭐였어요? 그렇죠. 부채였어요. 은행에서 타인한테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금액이잖아요. 부채. 그럼 부채를 갚았죠. 지급했으니까 부채가 증가, 감소. 감소? 맞죠? 그럼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일단 대변. 근데 감소니까 차변. 얼마 감소? 2천만 원만 단기차 돈 빌린 건 2천만 원이에요. 이자가 60만 원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근데 부채를 갚았으면 감소니까 반대편 차변. 근데 내가 빌린 원금이 2천만 원이잖아요. 원금.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누가 봐도 이자 비용 차변이네. 그렇죠. 왜냐면 2,060만 원 쳐야 되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쉬운 거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해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증가라는 표현보다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6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럼 이자 비용은 어디? 비용이니까 차변. 발생했으면 어디에 기록? 본인 위치 그대로 차변에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차변. 근데 발생했으니까 차변 본인 위치 그대로 기록.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판매용 노트북은 뭘까요? 그렇죠. 요건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아까까지는 계속 상품 줬어요. 근데 지금은 판매 목적으로 외부에서 노트북 사왔잖아요. 판매 목적으로 외부에서 사온 물건은 상품이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업무용 노트북이다라는 건 이건 판매 목적이 아니라 업무에 쓸 목적이 사용할 목적이잖아요. 그럼 사용할 목적의 노트북은 그죠? 비품. 그치. 이건 비품.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쁜 말로 잘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계정 과목을. 이렇게. 그래서 상품, 비품, 아니, 계정 과목 뜻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보통 예금은 뭐 눈에 보이고. 그죠, 이렇게. 그럼 계정 과목 3개예요, 3개. 3개. 근데 이거는 뭐 쉽죠. 계정 과목 파악하시면 할 만한 애죠. 그죠? 하나씩 해보면. 그냥 보통 예금부터 먼저 할게요. 그럼 보통 예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지급했으니까 감소죠. 잔액이 1,600만 원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보통 예금은 성격이 자산. 힘들어. 그러니까 어디? 차변. 근데 지급했으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 대변의 보통 예금. 1,600만 원 합치면? 자, 그 다음에 판매용 노트북을 구입하면 상품이 증가하겠죠, 구입. 그럼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 구입하면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노트북이라 검색하시면 안 돼요. 안 터요. 자, 그 다음에 비품을 구입하면 비품 증가 감소.
증가. 그럼 비품은 성격이 자산. 그럼 본래 위치 차변. 근데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그렇죠, 그렇죠. 비품은 자산이니까 차변. 자산을 구입하면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제가 오늘 영상 올려놓을 거예요. 됐죠? 그럼 영상 올려놓은 마지막 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42페이지에 6번.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난이도가 센 문제예요. 이거 해석하면 이 뜻이죠,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지금 날짜는 10월 10일입니다. 요 날짜 그냥 튀어나온 날짜. 요거 10월 10일. 근데 이게 뭐냐면, 계약금을 30만 원 줬어요, 당초에. 맞죠? 줬고, 근데 이제 300만 원의 상품 넘겨받은 거예요. 왜 어떻게 넘겨받았냐면, 내가 계약금 30만 원 주고, 나머지 270만 원은 다 외상으로 할게. 맞죠? 이렇게 해서 상품 300만 원짜리가 나한테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계정 과목은 상품을 인수했다라는 건 상품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밑줄 친 거 뭘까요? 지급한 계약금. 그렇죠? 선급금. 그 다음에 요거. 그렇죠, 그렇죠. 왜? 여기 이거잖아요. 빨간색으로 하면 상품을 매입을 했는데 나머지 270만 원은 외상으로 매입했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맞죠? 상품을 외상으로 나머지 270만 원 매입했으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총 3개입니다. 그죠? 상품, 선급금, 외상 매입금 이렇게 3개예요. 3개. 3개. 예,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은 상품이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상품을 300만 원짜리 인수하면 상품 300만 원이 증가. 칸이 모자라서 위에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죠?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선급금 한번 해볼게요. 자, 선급금. 자,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선급금은 아까 성격이 뭐라고 했죠? 자산이라고 자산? 왜 자산이냐면 선급금 다시 한번 거기 귀에 딱지 앉아요. 왜 자산이냐면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그 계약금 지급한 금액만큼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계약금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했죠. 선급금이나 계정 과목이. 권리가 있는 계약금인데 물건을 넘겨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10월 10일 날. 못 받았어. 인수가 넘겨받은 건데? 인수? 어떻게 할 말이 없어, 제가. 인수 넘겨받았다는 뜻이에요. 상대방 넘겨준 거고. 맞죠? 그럼 넘겨받았으니까 이제 권리는 30만 원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는 선급금 감소시키세요. 라는 뜻입니다. 선급금 감소시키세요. 진짜로요? 계정 과목? 오케이? 자, 그러면 선급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근데 감소니까 대변. 그죠? 또 대변에 선급금 30만 원.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잔액이 270이죠. 이건 외상매입금이 증가하겠지. 맞죠? 그 외상매입금은 성격이 뭐예요? 부채예요, 부채. 그럼 부채가 증가, 감소? 증가. 그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어디? 대변. 근데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그렇죠. 또 대변의 외상매입금. 자, 이렇게 끊어야 돼요. 퉁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보시면, 이거 계정 과목 판단해서 증가 감소 다 적어야 되네. 이 생각 드셔야 돼요. 꼭. 이렇게 끊어, 이렇게. 요게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꼭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선수금이 이때 감소하게 물건 넘겨줬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의무 다한 거잖아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제